또 검문소가 최하 6개 거쳐야 됩니다.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나진에서 거기까지 올라간다면 일사천리로 이 지령이 떨어져 있고 함경북도에서 시작해서 이 평안북도까지 올라가려면은 굉장한 검문소가 많죠. 이 검문소도 각각 함경북도 경비대대하고 함경남도 경비대대가 달라요. 같은 계열인데도 딱 자기는 여기면 여기고 저기면 딱 저기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게 바둑판처럼 다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반란이나 아니면은 무슨 폭동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놨다고. 우리는 여기저기 다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체제가. 그래서 북한에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70년 이상을 노예국가로, 노예사회주의로 끌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런 폭동이나 뭐가 일어날 수 있었다면 오래전에 해체됐겠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정신 사상적으로 묶어놨는지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이게 아니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를 못 들게 만들어놨어요. 전부 세포화시켜놨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이게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감시하는지 내가 저걸 감시하는지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의 체제가 그렇고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을 엄두를 못 하는 거예요. 엄두를. 이쪽에서 이쪽 가려면 벌써 뭐가 있어야 가지, 없으면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미 북한 사람들은 다 그야말로 다 체념하고 살아요. 만약에 저 사람들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면은 우리 전쟁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손만 내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 주면 안 준다고 앙탈 부리고, 주면 왜 주냐고 또 시비 걸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줘야 됩니까? 그런데 현재 정부는 그쪽을 주려고 많이 노력한다면요.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줘서 만약에 고맙다 소리 들으면 괜찮아요. 고맙다 소리도 못 듣지 않아요? 못 듣지도 않는 그렇게 좋은 걸 해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 자리 인사를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저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프리카나 제3국으로 보내주세요. 난 그게 더 좋다고 봐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인민들은 고생이죠. 우리가 구해줘야 될 대상이죠. 정권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아니에요. 다 함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백성이나 다 함께 가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통일이 돼가지고 저쪽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고 하면 대한민국 망하고 맙니다. 거덜나고 말아요. 옆집에 저 사람들 이사 오면요 불안해 못 살 겁니다. 이게 저기 사람들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지금 불쌍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구출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첩보 생활하면서 뭘 했냐? 내가 활복자사한다고 그랬거든. 이 활복자사는 그야말로 그들의 독재 정권, 사회주의 정권에 역행하는 짓입니다. 이건 그대로 반역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걸 했어요.
뭐 책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써 있는데, 그렇게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서부터 저를 뒷조사를 더 심하게 한 겁니다. 왜? 분명히 이거는 체제 선동을 한 건 맞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내 회사에 불이익을 준 거에 대해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저 동상 앞에 가서 활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동을 부리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별소리를 다 들었죠. 거기에 이제 나진 씨는 시당 책임비서가 최고 높습니다. 시당 책임비서까지 쫓아와가지고 김 사장이 이 공화국어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돼가서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대고 정말 얘기했습니다. 좋다. 이제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나를 뒤에서 봐줬던 사람들이 이제 다 때가 돼서 자리를 다 비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 교체가 되고 나니까, 물론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제동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서운한 게 있다. 자, 내가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내가 이 공화국을 위해서 비록 조그마한 일이었지만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난 끝까지 다 해줬다. 의리적으로. 너희가 필요하다는 이 경제 특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외에 나가서 투자 유치를 해왔고, 또 너희들이 제대로 식량이 되지 않은 건 나는 식량을 끌어다가 전부 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자랑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거 봐라. 비록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제 나를 무시하는 건 난 그게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내가 활복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중앙당의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냈죠. 이게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은 나를 처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외국인이 자기 체제를 지금 도전하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얼마 후에 제가 체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래 북한이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만약에 사람이라고 보는 순간에 나는 거기 감정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저쪽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보자고 이렇게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 사람들을 몰라서 그래요. 좋지. 통일하면 나쁩니까? 좋잖아요. 그래도 사람을 알고 해야 돼요. 통일을 이야기하거나 그걸 주장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해도 사람을 알고 해야 돼요. 사람.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뭐 여타의 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들도 다 똑똑하신 분 아니에요?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한평생 살아왔던 분들 아닙니까?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성은 있죠. 애국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한순간의 선택이 그야말로 빠이빠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산다고 보지 않아요. 이건 그저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에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도취되지 마세요. 잘 사는 것 같지만 힘들어요. 여러분 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뭐 하는 일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개념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아니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좀 각성해야 된다. 여기저기에서 평화를 내친다 하더라도 그냥 감성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각성해야죠. 각성을 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뚫어보고 이거 옳다. 이 평화가 정말 정당하다 하고 되었을 때 평화를 외쳐야지. 평화도 평화 같지 않는 거 외치면은 감성이죠. 그 평화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쪽을 바라보니까 평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저는 평화를 하려면 우리끼리 평화해야 됩니다. 아멘. 저쪽하고는 하지 말아요. 그냥 저쪽은 내버려 두면 알아서 다 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끝이 없어. 이거 주면 저거 달라. 저거 주면 이거 달라. 왜 이건 안 줘? 저거는 왜 안 줘? 골이 아픕니다. 골이 아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발이 깊숙이 빠졌는데 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 걔가 당중앙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제가 호텔 투자를 했어요. 달러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280만 불인데 제가 왜 이런 돈이 있었냐, 목사가 어디서 뭐 남의 거 같이 오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어디 선교에 있으니까 선교 공단을 안 했어요. 난 그거 싫어요. 그런 거. 제가 미국으로 들어간 날로부터 그 젊은 나이에 혼자 들어가서 별고생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바로 청소 사업을 했어요. 청소 사업을 통해서 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했고 또 제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었습니다. 물론 돈 제가 많이 벌었어요. 미국의 이 청소 영역은요 대단히 돈 잘 버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분들의 모든 그 심성이 그야말로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렇죠? 부지런히 일하고 시간 잘 지키고 이렇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미국 사람에게 신용을 얻으려니까 정말 힘들어요. 뭘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 잡을 준 그 잡에 그야말로 온 시간을 다 바쳐서 내가 일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딴 데 청소 일을 저에게 맡겼을 때 내가 그 지역을 모릅니다. 그럼 내가 그 전날 갑니다. 왜? 내가 일해야 할 장소니까 모르니까 전날 가서 답사 다 하고 다음날 정확한 시간에 가서 정확하게 일 끝내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용 얻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해줬냐? 마피아가 날 도와준 거예요. 마피아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마피아 그 조직이 그런 사업에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 미국 사람 아니에요. 다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거기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청소 사업을 잘 하게 되었고, 그걸 기회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북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사업이 나름대로 좀 잘 되어서,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은 또 다 이게 당종 39호실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엄밀히 따지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을 이롭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이거 부인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도덕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장 뭐 도덕적인 뭐 양심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선일보가 도덕적인 양심이나 우리끼리 있나고. 그렇게 물은 그 기자가 있었어요. 왜? 그는 당신은 거기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그 독재 국가에 부역한 자 아니냐 이 소리라고. 맞죠? 옳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왜? 그러나 내가 할 말은 있다. 그야말로 내가 거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뭐 제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또는 미국의 CIA 국무부하고 약속한 그 일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제가 감당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제가 거기 여행이나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거기 갔던 사람 같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무엇을 얼만큼 이야기하겠는지는 이제 모르지만 일단은 최고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써놨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가를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왜? 나도 목사고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내가 저기서 뭘 어떻게 해왔으니까 저쪽에 대한 얘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북한 생활로 인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오늘 이 순간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그 양심이 바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전 여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허물이 있으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잘했다고 저는 설명합니다. 저는 제가 공산국가를 떠난 그 이후부터는 오늘 이 시간 최초로 자유의 땅인 대한민국에 와서 거룩한 설교단에 처음 섰습니다. 저는 20년 전에는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목사로서 제 목회 일에 열정을 내고 잘했어요. 그러나 그걸 버리고 공산국가로 들어가고 난 연후에 처음 오늘 이 순간 여기 있었어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거 정말 보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저는 이게 오늘 정말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런 걸 그 오래전은 봤는데 오늘 처음 이거 본 거예요. 아멘. 이게 아주 감기가 무량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제가 이러한 곳에 이게 처음 섰다고 하는 게 꿈인지 생신지 지금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북한에 있는지 여기 자유 한국에 와 있는지 참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이제 저는 이 북한에서의 생활이 뭐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글자 그대로 저는 첩보 사업을 했어요. 첩보 사업. 그것도 뭐냐면은 그야말로
북한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그 밖의 비대칭 문제 또는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제가 정보원들을 통해서 제가 다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높은 사람들과의 거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되어가지고 또 이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작성을 해서 보내주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지금 보고 정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가 올라서기 전까지는 그저 동작만 하고 있었어요. 이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판만 깔아놨지 자기 아버지가 김정일이가. 그런데 김정은이가 갑자기 올라서고 나서부터 급속도로 이 핵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제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걸 조사하러 다녔었는데 김정일이한테 잘 보여서 내가 표창을 세워서 받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고위층하고 이게 좀 관련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악한 것이 김정일 때까지는 별로 준비 단계였고 김정은이가 들어서면서부터 갑작스럽게 핵실험이 여러 번 이루어졌죠. 이때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는 제 할아버지하고 달라요. 할아버지는 항일이라고 하는 그 어떤 표상을 드러내놓고 독재 권력을 지금 살아왔는데 얘는 없단 말이죠. 내세울 게 제 할아버지, 아버지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올라서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갑자기 해놓은 것은 이 핵무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야만이 자기의 독자적인 그 권력 체계가 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핵실험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이때에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도와주고 러시아에서 좀 도와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정부기관에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다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들 힘, 자력자강으로 핵무기를 만들어냈어요. 러시아와 소련이 도와준 게 있다면 무기 내준 것밖에 없어. 눈 감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북한이 핵을 갖도록 만들어준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골탕을 먹게 될 겁니다. 가지고 있지 말았어야 된다고. 이 북한에서. 근데 갖도록 등떠기로 줬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어디하고 그 정보를 가져다가 했냐. 파키스탄하고 이란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기술을 가져다가 얘네들 기술자들에게 그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핵폭탄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고 처음에 핵폭탄 실험할 때 전부 우라늄으로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포르투늄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포르투늄을 잘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복잡해요. 그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근데 우라늄은 조그만 장소에서도 원심 분리기만 가지면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핵실험도 펑 터뜨리지 않아도 돼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에 핵무기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보안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핵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김정은이 앞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우리 잘 생각하고 한미동맹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동맹,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서 자꾸 과거사 갖고 얘기하잖아요. 글쎄 뭐 과거가 있으니까 뭐 그걸 따지고 보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 남자가 만나서 뭐 살을 때 뭐 지난 과거 갖고 따지면 살 수 있겠어요? 살지 말아야지. 근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일본의 과거사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집착할 필요 없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유익,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점을 줄 것이냐라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일본을 이제 과거로부터 이 과거사에서 자꾸 문제 걸어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지혜롭게 잘 풀고, 그래서 일본과도 아주 굳건한 동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북한에서 지금 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핵을 가지고 뭐 그야말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뭐 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뭐 북한 입장에서 잘못되면. 그러나 북한에서 핵을 가진 것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한국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다들 생각은 다 미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에 속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체제예요. 김정은이의 체제를 위해서 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없었던,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핵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하고의 싸우는 건 그 다음 얘기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회담을 했잖아요. 저를 석방한 조건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럼 좋다, 먼저 내놔라 하겠다 했죠. 그래서 뭐 그쪽에 뭐 준 거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멋있어요. 정말 대단히 멋있더라고요. 예, 제가 뭐 비행기 안에서 15분 면담을 해봤는데 대단히 아주 어렵게 말하지도 않아요. 쉽게 얘기하고 아주 그 심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이 판단이 빠르고.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 대통령이 얘기해서 하는 거죠. 이 미국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가서 예성자 됐다. 그래서 자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자기 부인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그저 뭐 눈치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만을 생각하고 거침없이 나가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는 합리적 독재가 나와야 됩니다. 합리적 독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독재가 아니고 합리적인 독재. 다시 말하면 분명한 독재가 나와야 된다. 이 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앞으로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저쪽에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뭐 어떻게 통일되고 뭐 연방제에서 뭐 했다. 앞날이 끝이에요. 거긴 뭐 친구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도 못해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그 연애도 못해요. 그거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아직도 봉건 사상이 아주 꽉 차있기 때문에 뭐 여자 남자가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내가 붙잡히기 가기 전까지는 어디 뭐 높여서 얘기합니까? 쳐다와도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게 북한 그 젊은 사람들 모습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안 돼. 마음 전달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보고 어디서 봐도 자기 표현을 못하게 돼 있죠. 이것은 모든 것은 당 조직에 의해서 결혼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부모의 승낙도 받아야 되고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 그 젊은이들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북한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합쳤다. 그럼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식으로 올 텐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누가 숙청당하느냐? 그 앞에서 부역한 사람들이 갑니다. 저쪽을 좋다고, 그래 좋다, 우리 연방제 하자, 너희하고 같은 뜻을 가졌으니 하자 하면 하자라고 한 그 사람들부터가 먼저 제1순위로 척결 대상입니다. 이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기 싫은 사람은 뭐 딴 데로 도망가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저 사람들 눈칫밥 먹고 그냥 고기 숙이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그 실체가 과연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통일이 지금 필요한지 그걸 우리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린 지금 통일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또 북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저기보다 월등히 가진 것이 많은 우리가 왜 우리 걸 가지고 저로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쪽은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안 되고 간섭해도 안 되고 간섭을 안 해도 안 되는 아주 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담을 높이 쌓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그야말로 물리적 어떤 군사력이 개입되지 못한다면 저들과 말없이 살으려면 담을 쌓도 땅끝에서 하늘 끝에까지 쌓고 살아야 돼요. 아예 보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저들을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가야 돼요. 저 사람들은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게 아주 입버릇처럼 돼 있고 그게 저들 생활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미 단련이 다 돼 있어. 다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이유가 없다. 다 가지고 있어요.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